자, 안녕하십니까. 이제 2024년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벌써 나이를 이렇게 또 한 살 먹네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올 한 해 제가 가장 잘 사용했던 홈카페 아이템들을 소개를 해볼까 하는데요. 올해 출시된 제품들도 있고 아니면 이전에 출시된 제품이지만 제가 올 한 해 잘 사용한 물건들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긴 말 하지 말고 브루잉 쪽부터 소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브루잉, 우리가 핸드드립이라고도 표현하는 고추출 방법이죠. 이 브루잉을 하기 위해서는 드리퍼가 있어야 됩니다. 이 드리퍼 중에 제가 제일 많이 사용한 거, 하리오의 세라믹 스위치, 그리고 카펙의 딥27 드리퍼, 요 두 개를 제가 올 한 해 제일 많이 사용했던 것 같아요. 하리오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만 검색해보면 좋은 레시피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애죠. 저는 이 스위치 중에서도 유리 스위치가 있고 노암리 그리고 세라믹 세 가지 다 들고 있는데요. 유리 스위치를 많이 쓰다가 올해 세라믹 스위치가 나오면서 그거를 제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딥27 같은 경우에는 좁고 깊은 형태의 드리퍼죠. 그러다 보니까 출시 때부터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하셨어요. 특징은 원두를 소량만 넣어도 맛있게 뽑아줘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고가의 원두 그리고 얼마 안 남은 원두들을 추출할 때 딥27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사이즈가 스위치보다 좀 컴팩트해요. 그리고 무게도 스위치보단 가볍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차박이나 캠핑 다닐 때 자주 썼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서버 같은 경우는 하리오 페가수스 서버를 많이 썼습니다. 하리오 페가수스 서버는 좁고 긴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핸드드립 추출하고 나면 꼭 이렇게 한번 썼거든요. 근데 좀 낮은 애들은 섞으면 튀어나올 수가 있어요, 커피가. 그러다 보니까 이 좁고 긴 형태의 페가수스 서버를 즐겨 썼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출시된 아벤시의 사이클론 서버, 요거를 쓰고 나서부터는 사실 페가수스를 거의 안 썼습니다. 이 아벤시 사이클론 서버 같은 경우에는 뭐 얼마 전에도 제가 영상을 찍은 적이 있지만 한번 저어주면서 에어레이션 효과를 주기 때문에 커피 맛 자체가 변하는 효과도 있지만 일단 예뻐요. 그래서 지금은 사이클론 서버 위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라인더 얘기를 조금 해볼 건데요. 저는 다양한 그라인더를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두 가지 그라인더를 제일 많이 썼습니다. 그중 첫 번째 EK43입니다. 사실 얘 같은 경우에는 홈카페 용품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상업용으로 카페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라인더고 명실상부 그라인더 중에서는 탑 티어에 속하는 모델이죠. 맛 표현도 잘해주고 날 사이즈도 크기 때문에 연속으로 갈아도 크게 편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새로운 드리퍼가 들어왔을 때 굉장히 다양한 테스트를 연속으로 많이 합니다. 그럴 때 이 EK43을 많이 사용했어요.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 EK43 쓰고 나면 이 미분이나 막 이런 게 좀 많이 날려요. 그래서 주위가 항상 좀 지저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테스트 할 때만 자주 사용하고 그냥 내가 한 잔 내려 먹어야지 뭐 이렇게 할 때는 잘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냥 제가 커피를 내려 먹을 때 가장 많이 사용한 그라인더는 뭐냐 하면 코만단테입니다. 사실 작년까지는 제가 벨로우 오드를 많이 사용했거든요. 근데 올해 들어와서 코만단테를 많이 사용했어요. 이 코만단테를 많이 사용한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올해 초에 하리오의 밀스틱이 생겼기 때문이죠. 하리오의 밀스틱이 뭐냐 하면 핸드밀 위에다가 딱 꽂아서 쓰는 자동으로 핸드밀을 돌려주는 기계예요. 특히 뭐 코만단테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좋은 그라인더예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스페셜티 커피의 향미 표현이나 맛 표현을 코만단테가 잘해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코만단테를 즐겨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캠핑이나 차박 같은 거 갈 때에도 코만단테에 하리오 밀스틱 세트로 챙겨가면 뭐 에스프레소용도 충분히 분쇄가 가능했기 때문에 외부에 나갈 때는 이 세트로 항상 들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드리포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취향이 조금 확실한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다양한 드리포트 중에서도 브리스타 아티산, 브리스타 X 이 두 가지를 제일 많이 사용했습니다. 아티산과 X는 물줄기가 조금 달라요. X가 좀 더 물줄기가 굵게 나오고 콸콸 나오는 스타일입니다. 물줄기를 좀 굵게 써야 될 때는 브리스타 X를 주로 썼고 조금 정교하게 써야 되겠다 할 때는 아티산을 많이 썼어요. 근데 요 근래에 제가 하리오 알파 케틀이 생겼거든요. 그 알파 케틀이 생기고 난 뒤로는 브리스타 X에서 하리오 알파 케틀로 좀 넘어왔던 것 같습니다. 왜 바꿔서 쓰기 시작했냐면 물줄기 나오는 거는 브리스타 X나 하리오 알파 케틀이나 좀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알파 케틀이 좀 더 가볍습니다. 물론 사이즈도 좀 더 작아요. 그러다 보니 좀 더 가벼운 알파를 많이 쓰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번외로 차박이나 캠핑 같은 거 갔을 때는 칼리타의 뉴 웨이브 요걸 많이 썼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불 위에 바로 올려가지고 물을 끓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 사용할 때는 이 칼리타의 뉴 웨이브를 즐겨 쓰게 됐다. 사실 지금 제가 언급한 4가지 드리포트 중에 물줄기는
칼리타 뉴웨이브가 제일 제가 원하는 스타일이긴 해요. 정교하게 뽑아내기도 좋고 굵게 뽑아내기도 좋고 딱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전기 포트가 아니다 보니까 사용 빈도가 조금 낮긴 합니다. 참고해주세요. 자, 이번에는 에스프레소 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올해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한 에스프레소 머신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달라꼬르테 XT예요. 사실 얘는 홈카페 머신은 아닙니다. 카페에서 사용하는 상업용 에스프레소 머신이에요. 저는 얘를 어떨 때 많이 사용했냐면 테스트용으로 많이 사용을 했어요. 커피 추출 테스트를 하게 되면 연속으로 추출할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달라꼬르테 XT 같은 경우에는 연속 추출을 해도 안정적으로 추출을 잘 해주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었고 유량 조절도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을 주면서 추출하기가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브루잉 파티에 EK43 그라인더를 쓸 때와 비슷한 용도로 사용을 한 거죠. 자, 그 외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했던 에스프레소 머신은 CRM3605 PWM입니다. 머신 키면 금방 예열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가볍게 한 잔 뽑아 먹을 때 많이 사용을 하게 된 거죠. 특히 저는 차박 캠핑 갈 때 쟤를 들고 많이 다녔습니다. 올해 제가 리뷰했던 것 중에 휴대용 에스프레소 머신인 카페모 그리고 아우틴도 있는데 걔들이 휴대성도 훨씬 좋고 추출했을 때 커피 맛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저 CRM을 꾸역꾸역 들고 다니는 이유가 저걸 들고 가면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일단 이를 봤을 때 이거 뭐야?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뭐 주위에 지인하고 가든 아니면 모르는 사람이 봐도 뭐야 이게?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제 같은 경우에는 스팀이 가능하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같이 추운 날씨에는 우유를 들고 와가지고 스팀 쳐서 따뜻한 카페라떼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라떼아트도 충분히 가능한 스팀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 라떼아트 하는 재미도 있는 거죠.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아우틴이나 카페모보다 자를 더 선호하게 된 게 스팀으로 예열을 안 하고 스팀 밸브를 열면 그냥 온수가 나와요. 그래서 그냥 온수를 뽑아 먹기도 하고 커피를 뽑아 먹기도 하고 스팀을 치기도 하고 뭐 다용도로 쓰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냥 커피 머신으로 쓰기보다는 뭐 이것저것 잡다한 가전으로 사용을 하게 된 거죠. 이제 그라인더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제가 올해 가장 많이 사용한 에스프레소용 그라인더는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안핌의 SP2 그라인더입니다. 이 그라인더는 상업용 그라인더예요. 그래서 테스트용으로 많이 사용했던 에스프레소용 그라인더입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달라꼬르테를 사용했던 거랑 브루잉용으로 EK43을 많이 사용했던 거랑 뭐 비슷한 이유로 많이 사용했던 그라인더예요. 자, 그럼 안핌은 빼고 제가 개인적으로 커피를 낼 때 많이 사용했던 그라인더는 CK48과 코만단테 그라인더입니다. 사실 CK48 그라인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것보다 좋은 그라인더가 더 많거든요. 근데도 왜 내가 이 CK48을 많이 사용했던 걸까? 이 생각을 해보면 좀 편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얘는 아주 상급 그라인더가 아니거든요. 그냥 적당한 가격에 입문자분, 초보자분들이 쓰기가 좋은 그라인더입니다. 그런데 사용 편의성이 좋아요. 특히 토출구 부분에 탁탁 칠 수 있는 노커라는 게 있어가지고 미분 관리나 청소하기가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강 배전의 원두를 사용할 때는 이 CK48 그라인더로 분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뒤처리가 편해서. 근데 조금 고가의 원두들 그리고 로스팅 포인트가 조금 낮은 원두들은 그 향미를 제대로 잘 살리기 위해서 코만단테 그라인더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아까 브루잉에서 말씀드린 대로 코만단테에다가 밀스틱을 꽂아서 사용을 했어요. 근데 너무 약하게 로스팅된 원두들은 딱딱하거든요. 걔들은 밀스틱이 제대로 못 갈아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뭐 그냥 제 손으로 갈든지 하면서 코만단테 그라인더를 사용했어요. 자, 이까지 봤을 때 제가 어떤 제품들을 많이 사용하는지 약간 그 방향이 보이죠. 조금 쓰기 편하고 심플하고 뒤처리 간편하고 이런 제품들 위주로 좀 사용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에 얘기해 볼 거는 액세서리 부분. 뭐 도직링부터 얘기를 해보자면 도직링은 저는 그냥 아무거나 씁니다. 그냥 제 눈에 보이고 제 손에 집히는 데 있으면 그걸 써요. 다만 어떤 브랜드 것이든 자석이 달려있는 도직링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7친봉. 7친봉 같은 경우에는 압도적으로 3바머 7친봉을 많이 사용했어요. 작년까지는 제대로 제가 정착을 못 해갖고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이것도 쓰고 해봤는데 그 3바머의 각도 조절되는 7친봉 요거 위주로만 계속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니들 디스트리뷰터 같은 경우는 제가 아주 즐겨 쓰진 않는데 얼마 전에 도토리라는 걸 구매하게 되면서 그 도토리를 지금은 좀 즐겨 쓰고 있습니다. 근데 손에 익어서 그런지 도토리보다는 아직까지 3바머 7친봉에 좀 더 손이 많이 가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제가 올해 들어서 잘 사용하지 않게 된 액세서리가 그냥 디스트리뷰터입니다. 이 7친봉을 잘 사용하게 된다면은 굳이 디스트리뷰터를 안 쓰고 7친봉 작업하고 템핑만 딱 했을 때 크게 채널링이 생기지 않고 추출이 된다는 거를 어느 순간부터 좀 느꼈어요. 물론 제대로 7친봉을 사용을 안 한다면 추출이 엉망이 될 수도 있겠지만 잘 사용한다면 굳이 디스트리뷰터는 안 써도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디스트리뷰터 사용을 거의 안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요즘에 추출 트렌드나 각 브랜드에서 나오는 기물들만 봐도
디스트리뷰터를 만드는 회사들이 많이 줄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번외로 방금 전까지 제가 얘기했던 브루잉이나 에스프레소는 여기 스튜디오나 차박, 캠핑 갔을 때 자주 쓰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집에서는 좀 더 편하게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집에서 많이 썼던 게 밀크프레소. 얘는 전자동 커피 머신입니다. 그래서 원두를 집어넣어놓고 처음에만 세팅 조금 해준 다음에 버튼만 누르면 계속 에스프레소를 뽑아줘요. 굉장히 편하죠. 버튼만 누르면 되니까. 다만 스페셜티 등급의 애들 같은 경우는 맛 표현력이 조금 떨어지고 중강배전 이상의 원두를 썼을 때 제일 제 입에는 잘 맞았거든요. 그래서 아침마다 즐겨 사용을 했던 게 이 밀크프레소입니다. 단점은 청소하기가 조금 귀찮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밀크프레소 같은 경우에는 원두를 이것저것 바꿔가면서 먹기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호퍼 안에 원두를 다 빼내고 새로운 원두를 넣고 세팅도 좀 바꿔줘야 되고 이게 은근히 귀찮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커피를 좀 즐기고 싶다 하면 모닝 캡슐 머신을 사용했습니다. 모닝 같은 경우는 캡슐 머신이기 때문에 방금 전에 분쇄를 해가지고 바로 수출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맛과 향이 살짝은 떨어지기 마련이지만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스페셜티를 전문으로 하는 로스터리 업체에서도 캡슐을 많이 만들어서 출시하고 있기 때문에 내 입에 맞는 걸로 골라가지고 그냥 세팅 바꿔가면서 막 추출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이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조금 색다른 커피를 즐기고 싶을 때는 모닝으로도 많이 추출을 했습니다. 다만 좀 비싸죠. 이 부분이 단점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 가장 제 개인적으로 인상이 깊었던 홈카페 용품은 엑스블룸 스튜디오입니다. 이 엑스블룸 스튜디오 처음 봤을 때 굉장히 놀랐거든요. 이전에 엑스블룸보다 더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가격도 저렴해졌어요. 지금 제가 저희 스튜디오 저쪽에 갖다 놓고 쓰고 있거든요. 좀 더 써보고 제가 리뷰를 찍을 예정이라서 아직은 영상으로 뭐 남겨놓은 게 없지만 쓰면 쓸수록 야, 입맛 괜찮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실제로 지금 사용하시는 분들의 리뷰를 봐도 굉장히 좋은 평이 많아요. 간단하게만 얘기를 해드리자면 자동 핸드드립 추출 기구입니다. 그라인더도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원두만 부으면 알아서 분쇄를 하고 알아서 추출도 해줍니다. 편하게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초보자분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고 커피 추출에 대한 지식이 좀 있는 분이라면 세팅을 마음대로 바꿔가면서 내 스타일에 맞게 추출을 할 수도 있고 굉장히 좋은 추출 기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엑스블룸 스튜디오는 제가 차후에 다시 한번 영상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엑스블룸을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준비한 얘기는 끝인데요. 여러분들은 2024년을 보면서 제일 인상 깊은, 제일 기억에 남는 홈카페 용품 무엇인지 댓글로 한번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들 즐거운 홈카페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이어서 마치겠습니다. 빠이빠이.